예, 영화를 보면서 그 미래를 상상하는 상상형 프롬프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기술 전문 언론사 대덕넷의 김효셉입니다. 예, 오늘은 그 여름방학 특집으로 특별히 한국타이어와 저희 대덕넷과 함께 기획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 잠시만 이 지금 슬라이드가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넘어가네요. 예, 이것 좀 잠깐만 봐주시겠어요? 예. 예, 지금 그 밖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팝콘 줄이 길게 서 있다고 해서 조금 늦게 시작하려고 했다가 지금 이제 바로 시작을 해서 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오셨는데 그 오늘 뭘 기대하고 계신지 혹시 이렇게 그 많이 기대하고 계세요 지금? 뭘 기대하세요? 예? 아, 애들이 좋아하는 영화라서 예 맞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라서 그 되게 오늘 저희 영화를 먼저 사전에 저희가 봤거든요. 근데 되게 교훈적이고 예, 좋은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특별히 그 한국 타이어하고 같이 했는데 이 영화가 마침 그 레이싱하고 타이어하고 관련된 그 영화라서 상당히 이제 그 타이어의 과학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좀 이따 이제 그 과학 해설을 들으실 때 그 타이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 여러 가지 그 타이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타이어 연구원, 한국 타이어의 수석 연구원과 예, 연구원분들께서 잘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예, 오늘 그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들리세요?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예. 좀 잘 들리세요? 예. 아, 더 크게 하라고요? 아, 들리세요? 예, 제가 좀 더 크게 예 하겠습니다. 그 나중에 저희가 이제 그 먼저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 티켓 다 갖고 계시죠? 티켓에 저희가 도장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도장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그 저희가 이제 특별 선물을 그분들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도장 찍혀 있는 티켓이 있을 겁니다. 예, 몇 분 계시네요. 그분들께는 저희가 이제 영화를 다 끝나고 나서 그 영화 티켓하고 무료 영화 티켓 그리고 한국타이어에서 준비한 그 기념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용품하고 뭐 되게 좋은 램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끝나고 배포를 할 테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그 티켓을 갖고 오시면 저희가 이제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한국타이어에 대해서 그 저도 처음 알게 된 게 있어요. 한국타이어가 올해가 77주년이 되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광복하기도 전에 1941년도에 대한민국 최초로 그 타이어 전문 기업으로 탄생한 기업인데 그 우리나라에서 매출 기준으로는 1위고 전 세계적으로는 7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기에 뭐 몇만 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국 타이어에서만 생산하는 생산량이 1년에 1억 개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1억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생산 규모만으로만 따지면 전 세계 5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주목해 주세요. 이 건물은 충남대학교 근처에 있어요. 그 한국 타이어의 테크노돔이라고 중앙연구소 개념인데요.
지금 실리콘밸리에 그 애플 사옥이 지어지고 있는데 되게 멋지게 그 애플 사옥을 디자인한 분이 이 테크노돔을 디자인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 연구소가 그 영화에서 나오는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등등의 그 최첨단 연구개발 설비를 갖추고 글로벌 연구시설의 중심을 어떻게 표방하는 그런 곳인데요. 우리 지역에 있는 만큼 이 한국타이어만의 원천 기술 확보와 그 미래 신기술 연구의 메카로 그 성장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와 응원을 우리가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헬로디디닷컴을 보시면 과학기술 동향하고 미래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과학 체험과 그 이벤트들을 접할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몇 가지 공지를 드리면 먼저 솔라카 자동차 경주대회가 열려요. 그래서 충북 진천에서 열리는데 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해서 8월 말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해요. 이 솔라카를 직접 컨트롤해서 레이싱 대회를 펼치는 데인데 뭐 장관상도 주고 지자체상도 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상도 많이 있고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많이 응모를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그 10월에 민간 최대의 과학 체험 축제가 열립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동물과 과학이라는 컨셉으로 과학도 체험하고 동물도 체험하는 그런 그 행사로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이게 9월부터 저희가 사전 예약을 받는데 좋은 기회니까 놓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신청을 하시고 하면 과학 동물과 과학이라는 컨셉으로 그 행사에 대해서 많이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영화 소개를 할 텐데요. 카3 1, 2 보신 분 계시죠? 예,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제 카3잖아요. 그래서 1, 2를 봐야 되지 않나 하시는데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또 그 카3도 그 자체의 스토리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영화에서 나오는 자동차들이 그 많이 있어요. 근데 핵심 자동차들만 이제 설명을 하면 라이트닝 맥퀸이 주인공이죠. 이 차가 쉐보레 몬테카를로 차를 이제 모방해서 이제 그 디자인한 차고, 그리고 이 라이트닝 맥퀸의 훈련사, 그러니까 트레이너로 나오는 크루즈 라미네즈라는 그런 그 캐릭터가 포르쉐를 모방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라이트닝 맥퀸의 라이벌 잭슨 스톰은 포드 머스탱을 따라했고, 닥 허드슨은 허드슨 호넷이라는 그런 차를 본따서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일 비싼 차는 저 포르쉐고요. 1억 5천만 원인가.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저런 차 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요번 카3의 메인 그 줄기 스토리는요, 라이벌이에요. 라이벌. 여러분, 경쟁이 꼭 힘들고 나쁜 걸까요? 예, 정답이 아니오로 나왔는데 맞습니다. 예, 이 세계 그 레이싱 F1 그랑프리 대회는 많이 아실 텐데 이 그 대회에서 역사상 최고의 라이벌을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람인데요, 알랭 프로스트랑 아일톤 세나. 알랭 프로스트는 그 프랑스 사람인데 그 레이싱계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그 브라질 출신의 아일톤 세나는 이제 신예인데 레이싱을 거침없이 하고 이 기술도 상당히 이제 그 탑재를 해가지고 이 그 아일톤 세나의 차는 혼다 엔진을 썼대요. 그래서 다른 기존의 차들하고 이 기술력으로 앞서서 많이 이제 우승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 51회 우승, 아일톤 세나는 그 이후에 41회 우승했다고 해요. 그래서 1등을 어떻게 하면 지키려는 이 알랭 프로스트와 1등을 뺏기 위한 아일톤 세나의 그 라이벌이 실제 있었고, 끊임없이 이게 경쟁 속에서 많이 싸워요, 이 두 라이벌이. 근데 결국 서로를 이제 뛰어넘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라이벌의 치열한 경쟁 자체가 그 서로를 최고가 되고 역사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알랭 보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멘트냐면요, 아일톤 세나가 레이싱을 하다가 즉사를 해요.
근데 이제 그 사고를 당하기 되는 날, 그러니까 죽게 되는 그 시합에서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라이벌을 보고 싶다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른편에는 그 아이스톤 세나의 관을 그 알랭이 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장례식을 같이 이제 치렀는데 그러니까 서로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로를 위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라이벌을 존경하는 그런 모습이 참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스토리가 비슷하게 이제 카스리가 이제 그 만화 영화로 이 모델을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쟁 이런 것들이 도전 열정 이런 것들이 라이벌 관계가 세대를 거듭해도 그 역사와 스토리가 남는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본격적으로 저희가 짜고 치는 과학 해설을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이 영화를 잘 해설하기 위해서 진짜 짜고 쳤습니다. 그래서 과학 해설을 여기 한국타이어 수석 연구원분 팀장님하고 같이 이제 논의를 하면서 어떤 이제 얘기를 풀어나갈지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짜고 치는 과학 해설 시간을 위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세요. 우선 그 타이어의 소리를 연구하는 강현석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타이어의 소리를 연구해서 이 주행 성능을 더 개선하는 연구에 되게 집중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예, 앉아 주시죠. 예, 다음 분은 이 타이어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구 전문가라고 하십니다. 길기빈 수석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예, 이제 앉아서 이제 과학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한 분은 팀장님이고 한 분은 수석 연구원님인데 이 정부 연구소는 제일 그 높은 직책이라고 할까요? 그 책임 연구원이라고 하는데 수석 연구원님은 한국타이어에서 가장 센 연구원인가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연구원들 제도상에서 연구원, 뭐 선임 연구원, 책임 연구원이 옛날에 존재했고요. 그 연구원들은 모두 하나로 통합을 했고 이제 팀장 밑에 같이 일하는 연구원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최고 스페셜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스페셜리스트라고 해서 수석 연구원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연구원들 동일하게 수평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 예, 처음 알았습니다. 예. 자, 첫 질문입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질문 드릴게요. 왜 타이어가 중요할까요? 보통 타이어라고 얘기하면 일단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자동차의 신발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고요. 그러면 타이어가 얼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오늘 한번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는 실제 차량이 주행하게 되면 손바닥만한 크기로 노면과 닿고 있습니다. 그렇게 닿은 4개의 타이어가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지지를 하는데요.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동차의 하중을 견뎌냅니다. 자동차는 뭐 간단하게는 승용차부터 크게는 트럭까지 엄청나게 무게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타이어가 견뎌줘서 운동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범퍼 이렇게 방지턱 같은 걸 지나갈 때 충격이 가해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타이어가 그것을 충격 흡수를 해주지 않으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은 충격 완화. 그럼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자동차가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잘 가거나 잘 멈추거나 할 수 있어야지 사고도 안 나고 정확하게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하고 그 다음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타이어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타이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라고요? 왜 중요한다고요? 예, 돌발 질문 나갑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혹시 그 답변을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은 선물이 또 갈지 모르니까 잘 이렇게 집중해서 그 아이들이 오늘 많이 오셨는데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자, 이 다음은 우리 그 F1 그랑프리는 많이들 아시죠?
예, F1 그랑프리 말고도 그 세계적인 레이싱 경기가 많다고 하는데 이건 뭐 타이어의 과학하고 상관이 없지만 기본 상식으로 우리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레이싱 경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레이싱 대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F1 대회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1 대회는 가장 고성능의 레이싱 차량들이 나와서 대회를 벌이는 경기이고 최고 350km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경쟁을 하게 되고 세계 각국의 20여 개국에서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는 사진은 나스카라고 하는 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미국에서 열리는 대회이고 시중에 나와 있는 자동차를 개조해서 경기를 벌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보시게 될 카3에 나오는 그 레이싱 대회도 이 나스카 대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은 그 월드 랠리 챔피언십이라고 해서 산길에서 자동차들이 경주를 하는 대회입니다. 이 대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산길에서는 길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 옆에 조수가 타서 지도를 들고 길을 알려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대회는 DTM이라고 하는 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 세 개가 있잖아요. 아우디, 벤츠, BMW 이 세 자동차 회사의 차량들이 나와서 벌이는 대회이고 유럽에서 가장 큰 자동차 경주 대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2011년부터 한국 타이어에서 이 대회에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카3의 배경이 되는 대회가 뭐라고요? 손 들고 한번 맞춰보시죠. 여기 앞에 파란색 분. 나스카. 예, 맞았습니다.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저를 꼭 만나시면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그 레이싱에 사용되는 자동차 타이어가 별도로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레이싱 대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얼마나 빨리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느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달리는 것입니다. 친구들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날씬한 사람일수록 더 달리기를 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싱카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에어컨이나 의자도 빼고요. 재료도 더 가벼운 재료를 써서 무게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저 뒤에 날개처럼 생긴 것이 달려 있는데 원래 비행기에서 날개는 하늘을 나는 역할을 하지만 레이싱카에서는 이 날개가 땅으로 더 자동차가 땅에 더 바짝 붙어서 미끄러지지 않고 주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레이싱 타이어도 일반 타이어랑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미끄러지지 않고 더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무늬가 없이 민무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땅과 더 많은 면적을 닿게 되고 미끄러지지 않고 잘 주행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여러분들 그 지우개를 쓸 때 보면은 말랑말랑하고 잘 지워지는 지우개일수록 더 빨리 닳아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을 텐데 마찬가지로 레이싱 타이어는 일반 타이어보다 훨씬 마모가 빨리 되기 때문에 한 대회 또는 대회 안에서도 타이어를 바꿔야 될 만큼 수명이 짧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 날개가 그냥 멋으로 달린 게 아니었군요. 그리고 타이어도 레이싱 타이어는 무늬가 있다 없다? 예, 없습니다. 예, 잘 맞추셨고요. 그 레이싱 그 아까 소음 연구하신다고 했는데 강 팀장님은 이 레이싱에서 발생하는 이 소음 이게 이제 타이어에 어떤 이제 영향으로 작용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타이어가 노면과 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는 노면과 닿아서 어떻게 소리를 만들어내는지를 네 가지로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노면과 닿아서 타이어가 마찰력이라는 에너지를 만듭니다. 저희 아까 지우개 얘기했는데 지우개가 이렇게 삑삑 해보면 삑삑 거리는 소리가 나듯이 하는 어떤 전달체를 통해서 타이어를 땅 때렸을 때 어떻게 이렇게 소리들이 나와서 그게 자동차로 전달되는지 보는 세 번째 소음. 그 다음 네 번째는 차에 차 축에 타이어가 꽂혀 있기 때문에 그 축으로 전달되는 에너지에 따라 가지고도 차 실내에서 사람들은 소리를 다르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소음들을 모두 줄이는 것들이 타이어 회사에서 하고 있는 연구들이고요. 실제 소리는 보통 다 귀로만 듣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앞에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소리는 그런 데시벨이라고 마이크로폰이라는 걸 측정을 해서 눈으로도 이렇게 가시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기술적으로 발전이 돼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레이싱 할 때 제일 많이 나는 소리는 이렇게 코너를 돌다 보면 끼끼 거리는 소리들이 많이 날 거예요. 다들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테예요. 아마 주차장 가시거나 이렇게 밑에 매끈매끈한 도로를 가면 그런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는 아까 1번 타이어가 마찰되면서 노면과 마찰되면서 나는 소리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지금 끼익 소리 얘기를 하셨는데 이 코너를 돌 때 지금 이게 보시는 것처럼 끼익 소리를 내면서 멋지게 이제 카3에서도 돌거든요. 그래서 뭐 그 드리프트 기술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때 이 타이어의 역할이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자동차가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타이어에서 마찰력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앞바퀴, 뒷바퀴 모두 미끄러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마찰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자동차의 속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면 앞바퀴나 뒷바퀴에서 타이어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앞바퀴가 먼저 미끄러지게 되면 차가 방향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고 속도를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데 레이싱 대회에서는 빠르게 달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바퀴에서 미끄러지는 대신 뒷바퀴가 먼저 미끄러지도록 타이어나 차를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뒷바퀴가 미끄러지게 되면 차가 그 자리에서 회전하게 돼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아주 능숙한 드라이버들은 저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핸들을 반대로 꺾어서 코너를 능숙하게 탈출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드리프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드리프트 대회라는 것도 있는데 이 대회에서는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고 누가 더 멋있게 미끄러지고 연기도 멋있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겨루는 대회가 있기도 합니다. 드리프트 전문 대회도 있다고요? 예, 그 처음 또 알게 된 사실이네요. 여러분, 그 타이어에 공기 없는 타이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네요. 다 있다고 하는데, 예, 그 다음 질문인데요. 공기 없는 타이어가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영상 잠깐 보시면서 얘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다들 알고 계셨네요? 타이어는 원래 공기가 가득 채워져서 자동차의 하중을 지지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 기술로는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공기가 없이 빗살무늬 형태의 저런 벌집 형태가 타이어가 만들어졌고 그게 바로 차량의 하중을 견디게 됩니다. 저 때는 이제 저희가 공기가 빠지거나 아니면 타이어가 터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하지만 저런 것 현재까지의 기술에서는 좀 승차감 이런 것들은 좀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공기압 타이어에서 이제 비공기입 타이어로 변화를 하게 되고 앞으로는 스마트 타이어라고 해서 실제 뭐 전자 제어,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까지 탑재된 타이어가 융복합 시장에 맞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들어오실 때 일부 동영상도 보셨지만 오른쪽 밑에 있는 것처럼 미래 타이어들에 대한 컨셉들 또는 미래 타이어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연구들도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4가지 종류의 미래 타이어가 나올 겁니다. 지금 가는 것들은
타이어가 이렇게 틸팅이라고 해서 미끄러질 때 좌우로 움직일 때 변하는 거였고요. 이번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의 트레드면이 저렇게 많이 쪼개져 있어서 숨 쉬듯이 움직이기 때문에 오프로드 이런 데서 전혀 문제 없이 달릴 수 있는 새로운 컨셉의 타이어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다음 화면을 한번 보면 네, 이렇게 틸팅 미끄러질 때 타이어가 3단계로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가는 거죠. 또 하나는 타이어가 자기장, 마그네틱을 이용해서 타이어만 이렇게 돌고 있는데 실제 아무것도 없이 자기장의 에너지로만 차량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이렇게 다양한 미래 타이어 컨셉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참 신기하네요. 저 컨셉들이 정말 이렇게 빨리 도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화에서 그 핵심 기술이 뭐가 나오냐면 이 가상 주행 시뮬레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막 훈련을 하면서 이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이 아까 저희 한국 타이어의 테크노돔에 저 가상 주행 시뮬레이터도 있고 하다고 제가 소개를 잠깐 드렸는데 저 역할이 어떤지 잠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닌텐도 위를 가지고 야구 게임을 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실제 야구장에 가지 않고도 이렇게 게임기를 갖고 집에서 야구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가상 주행 시뮬레이터를 이용하면 실제 서킷에 가서 레이싱 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실내에서 우리가 레이싱 주행을 미리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 장치에는 자동차와 레이싱 타이어의 어떤 특징들이 프로그램 되어 있어서 저 자동차 모형 안에 앉아서 운전을 하게 되면 실제 레이싱 대회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주행 시뮬레이터는 드라이버가 연습하는 데 또는 타이어의 어떤 특성들을 바꿔가면서 어떻게 성능이 바뀌는지 미리 알아보는 데 활용되고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우리 테크노돔에 구경 올 기회가 있다면 이 시뮬레이터도 아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꼭 한번 기회 되시면 테크노돔 가보시면요, 정말 건물도 멋있고 그 실내도 정말 이게 미래 세대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한번 꼭 기회 되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방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방문하려면 관리팀이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관리팀으로 전화를 한번 일단 해주시는 걸로. 예, 여러분 그 타이어를 뭘로 만들까요? 예, 그 다음 질문인데요. 고무로 만들죠. 예, 고무로 만드는데요. 그 고무로만 만드는 이제 그 타이어 소재가 고무로만 만드는지 뭐 소재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타이어는 다 하나의 고무로 만들어져 있는지 아시죠, 친구분들? 그런가요? 네. 다음 화면에 이제 나올 텐데 타이어는 물론 고무로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고무 외에 스틸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또는 나일론이라고 하는 어떤 섬유 소재 이런 것들도 타이어 안에 갖춰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중요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타이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이게 그 저희가 질문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열기에 지금 이게 그 뜨거워가지고 이게 잘 작동이 안 되네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아까 레이싱 타이어에는 무늬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타이어의 무늬가 되게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타이어 무늬가 그냥 우리가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예. 네, 우리 친구들이 수영장에 갈 때는 아쿠아 슈즈를 신고
그리고 만약에 등산을 하게 되면 등산화를 신는 것처럼 용도에 따라서 타이어의 무늬도 다르게 만들게 됩니다. 여름용 타이어 같은 경우는 가운데 긴 홈이 있는데 이게 비가 오는 날 물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양 옆으로는 이게 단단한 모양의 그런 무늬가 새겨져 있죠. 이것을 이용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겨울용 타이어는 그거보다 훨씬 작은 홈들이 많이 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잘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눈을 잘 으깨면서 미끄러지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저렇게 모양을 만들고 있고요. 트럭에서 중요한 거는 아주 무거운 짐을 싣고도 안전하게 달리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무거운 하중을 잘 견디고 또 트럭은 많은 거리를 달려야 하기 때문에 타이어가 아주 먼 거리도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저와 같이 트럭용 타이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길에서 자갈과 흙을 잘 배출시킬 수 있는 모양으로 저렇게 오프로드용 타이어를 만들게 되고, 특별히 산길에서는 돌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측면이 찢어지지 않도록 그런 측면이 보강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 이 시간 관계상 그 질문을 받고 그 답변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손을 한 번만 받을게요, 질문은. 그래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손을 번쩍 들어주시죠. 저기 맨 끝에 네 번째 줄, 예. 일어서서 말씀을 해주세요. 예. 크게 말씀. 예, 타이어 중에 가장 빠른 타이어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타이어 중에 가장 빠른 타이어는 아무래도 F1 대회에 사용되는 타이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F1 대회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350km, 400km까지 주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한 2시간 동안 그 대회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빠른 속도에서도 타이어가 터지지 않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타이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타이어 폭까지 질문 답변 받겠습니다. 타이어 폭에 대해서. 타이어 폭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안전하고 그리고 더 주행을 잘할 수 있고 제동 구동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면 클수록 노면을 일으키는 힘이 크기 때문에 큰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차들이 큰 타이어를 끼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못다한 질문은 이 영화가 다 끝나고 엔딩 크레딧 다 올라간 거 보고 여기 저희가 있을 테니까요.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소통하면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짜고 치는 과학 해설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설명을 알기 쉽게 하시셨는데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예고를 하고 이제 바로 영화를 볼 텐데요. 8월 17일입니다. 여기 똑같은 장소에서 롯데시네마에서 하고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스파이더맨 아시죠? 스파이더맨에 들어가 있는 과학적 속성들을 과연 속성들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슈퍼컴도 연구하고요. 정보 빅데이터 뭐 이런 연구들을 하는 연구소인데 그 연구소에서 박사님이 나오셔서 저랑 오늘과 같이 과학에 대한 과학 해설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이제 영화를 볼 텐데요. 영화 보는 시간이 한 1분 정도 이 PPT 발표 모드에서 영화 모드로 하는데 한 1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좀 이렇게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딱 영화가 시작되면 집중해서 우리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보고 또 과학적 오늘 지금 설명한 거를 어디에 그런 요소들이 있는지도 잘 살펴보면서 보시면 더 영화를 보실 때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